연예인의 사생활, 이거 정말 늘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죠. 근데 어디까지가 대중이 알아야 할 권리고 또 어디부터가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일까요? 오늘은 김정웅 변호사님의 법률 컬러를 바탕으로 이 복잡한 경계선을 한번 당신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바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거랑요, 제21조의 언론의 자유, 여기서 또 파생되는 국민의 알 권리가 딱 부딪히는 지점이에요. 특히 연예인처럼 대중의 주목을 받는 경우는 이 두 권리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또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게 오늘 저희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논의를 통해서 연예인 사생활 보도의 법적인 한계는 어디인지, 우리가 뭘 좀 주목해줘 봐야 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짚어보죠.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게 헌법상 기본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인데 법원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요, 그 내용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면 사생활을 공개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공인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데요. 연예인은 아무래도 인지도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니까 일종의 공인, 그러니까 공적 관심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보다는 사생활 보호 범위가 좀 좁게 해석될 수 있다. 이게 판례의 대체적인 방향이고요. 유명 사업가도 공인에 포함될 수 있다는 그런 하급심 판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적 인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생활 공개는 좀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예인의 모든 사생활이 다 그냥 공개되어도 괜찮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분명히 어떤 선은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물론이죠. 대법원도 아무리 공인이라도 내밀한 사적 영역, 예를 들면 가족 관계라든지 아니면 정말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 이런 것까지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의 직업 활동이나 공적인 역할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순수한 사생활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거죠. 핵심은 이게 공적인 관심사인가, 그리고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건드리는 내용인가, 이 두 가지를 좀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 사례들을 좀 들어보면 그 기준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잖아요. 어떤 보도들이 그 선을 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됐었나요? 네, 몇 가지 좀 중요한 사례들을 짚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어떤 유명 방송인이 있었는데 그분의 아주 사적인 이혼 사유를 막 상세하게 보도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때 법원은 이건 공적 관심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위법하다고 판단했죠. 이혼했다는 사실 자체는 알려질 수 있어도 그 속사정, 그 내밀한 이유까지 파고드는 건 안 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적인 영상이 유출됐다거나 하는 그런 선정적인 스캔들 있잖아요. 이런 걸 너무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이게 무슨 공익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려는 거다. 이렇게 봐서 불법으로 판단된 사례는 꽤 많습니다. 결혼 소식 같은 건 어때요? 이건 워낙 관심들이 많으니까요. 맞아요. 유명 연예인의 결혼 그 자체는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로 볼 여지는 있어요. 그 가수 신해철 씨 관련 판례에서도 그런 취지가 일부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결혼 상대방이 만약 일반인이다. 그럼 그분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해철 씨 사례에서도 상대방이 일반인이었는데 그분 성보를 공개한 부분은 사생활 침해로 인정이 됐거든요. 내계를 아예 은퇴해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더 이상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사생활 보도는 침해가 될 수 있죠. 또 재벌 청소 같은 분들도 공인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비공개적인 가족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트하는 장면을 몰래 찍어서 보도한다? 이것도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는 판례가 있어요. 사적인 시간과 공간에 대한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보도 내용 자체를 떠나서요. 그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그러니까 취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몰래 따라다닌다거나 하는 그런 거요? 네,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예를 들어 GPS 같은 걸로 불법 추적한다거나 도청, 해킹, 아니면 남의 집에 그냥 무단으로 들어가서 촬영한다거나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따라붙는다거나 이런 식의 불법적인 취재 방식은요. 보도 내용이 아무리 공익적이라고 주장해도 그 방식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치정보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스토킹 처벌법 이런 관련 법규 위반이죠. 언론이라고 해서 예외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인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하면 당연히 명예훼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나요? 네, 그렇죠. 허위사실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형법에 아주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보통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좀 그렇죠. 이게 내용 자체는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형법 제310조에 그 예외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물론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당연히 더 무겁게 처벌되고요.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서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의 어떤 범죄 사실을 보도한다. 이건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겠죠. 하지만 단순히 사생활을 막 폭로하는 거, 이런 건 공익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뭐 미국처럼 현실적 악의, 그러니까 보도하는 사람이 허위인 걸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걸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과는 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보도 내용이 진실인지 그리고 공익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좀 이르게 될까요? 연예인 사생활 보도를 둘러싼 법적 또 윤리적인 기준들. 이게 정말 간단치가 않네요. 네. 결국에는 연예인의 인격권이라는 가치와 또 언론의 자유, 그리고 대중의 알 권리, 이 세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아주 섬세하게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쭉 살펴본 판례들을 보면요. 아무리 유명인이라도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핵심 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 이걸 계속해서 확인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은 스스로 보도 목적이 정말 정당한 건지, 취재 방식은 적법했는지 이걸 좀 엄격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정보를 접하는 대중 역시 무분별하게 사생활 침해성 정보를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성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이런 침해가 발생했을 때 사후에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악의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걸 도입해서 사전 억제 효과를 높이는 방안, 이런 논의도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법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왜 이렇게 유명인의 사생활에 그토록 끌리는 걸까요? 그리고 당신께서 미디어를 접하실 때 스스로는 어디까지가 정당한 관심이고 어디부터가 좀 과도한 침해라고 선을 긋고 계신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